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저는 편입영어와 토익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옹쌤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옹쌤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10년째 편입영어와 토익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편입 상담을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많이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라면 사실 편입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준비예요. 철이 들고 나서 나 스스로 처음에 19살 때 수능을 치고 처음 대학을 지원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철이 들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고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재수 대신 편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쓴소리죠. 사람은 희망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편입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6월 27일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편입을 늦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생각도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인강으로 대체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상위권 학교, 중상위권 학교인 이제 경희대와 동국대에서 좀 전형이 바뀌었죠. 제법 큰 변동이 있었어요. 보통 편입은 공인영어가 있고 주로 토익을 치죠. 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탭스를 치죠. 근데 그 밖의 학교들은 토익을 쳐도 되죠. 왜 토익이라는 말을 하냐면 다른 시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토익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는 탭스, 그래도 연세대는 토익을 보죠. 물론 고려대랑 연세대는 논술이라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자, 토익을 고득점을 맞아도 솔직히 여러분 좋은 학교 가기가 힘듭니다. 토익은 990점을 맞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죠. 왜냐? 공인영어를 보는 토익을 보는 학교들은 토익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이나 전공 면접을 보죠. 변수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편입영어를 보는 학교들이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물론 쉽다는 게 아니에요. 편입영어는 난이도가 상당히 세요.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합격할 수도 있죠. 너무 비관론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거, 그거는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편입영어 난이도 매우 높고 공인영어 보는 학교 990점을 맞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래요. 어떤 강사들은 차라리 수능을 다시 쳐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편입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 또한 그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수능을 준비하려면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편입은 그래도 영어랑 전공 과목 정도 공부하면 되니까 좀 낫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편입은 실패를 하더라도 꼭 실패가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서 편입 공부를 하면서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점수인 토익을 고득점을 달성하신 분이라면 다음에 시험을 쳤을 때도 그 토익에서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고 다시 공부를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예로는 900점을 넘게 맞은 학생이 2년 뒤에 성적 갱신하려고 다시 찾아왔는데 한두 달 공부하니까 다시 원래 점수로 회복하고 갔어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는 건 있습니다. 일단 편입을 쉽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편입은 1년을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최소 1년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중하위권 학교의 경우는 6개월로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편입은 변수가 많습니다. 입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포기하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운 시간이죠. 그 대신 6개월을 1년처럼 공부를 해주세요.
1년 공부하는 사람의 2배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합격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몰아치기 공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1년처럼 생각하고 2배로 공부하세요. 2배, 3배,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셔도 됩니다. 영어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편입 영어 시험에서 편입 영어 단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지하셨을 겁니다. 아직 그것도 모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십시오. 토익 단어랑 수준이 달라요. 토익 단어는 기초 단어입니다. 매우 기초 단어예요. 제가 토익을 가르치다가 토익이 실증 나서 편입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토플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토플은 제가 대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구는 안타깝게도 광역시긴 하지만 나름 대도시긴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권 학생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구는 그래도 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토플 요구하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플만큼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찾아보니 편입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 시험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변태가 아니고요. 공부를 저도 계속하고 싶었던 거죠. 편입 영어 시험을 보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900점 후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카바이블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토익이 제가 970점이었죠. 예, 토익 풀면은 한 5분은 남는 시점이었죠. 제가 그리고 RC가 그 당시에 만점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단어에도 자신이 있었는데 편입 영어 단어를 보는 순간 쭈구리가 됐어요. 네,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카바이블 저도 공부했습니다. 저도 강사지만 토익 고득점자지만 물론 만점은 아니었죠. 겸손했습니다. 영어 단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3시간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3시간을 5시간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빡시게 공부하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100번, 100배, 1000배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정신 개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선배의 조언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3시간 이상은 공부하세요. 그리고요, 그냥 단어 쳐다만 보면 잘 안 외워지시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손으로 막 써도 잘 안 외워지죠. 뒤돌아서면 또 까먹죠. 당연한 겁니다. 저 또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재밌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생각을 해야 공부가 됩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짜증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최대한 즐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공부 방법은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하자면 2가지 방법이 크게 있어요. 첫째는 이제 누적식. 둘째도 누적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적식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1일차에 1일차, 2일차에 1, 2일차, 3일차에 1, 2, 3일차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4일차에 2, 3, 4일차, 5일차에 3, 4, 5일차 그리고 1에서 5까지 복습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방식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누적식은 이런 거죠. 만화책 보듯이 여러 뷰가 있더라고요. 잡지책 보듯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많이 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일차에 1에서 10일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 번만 보면 안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거죠. 참고로 저는 공부를 독하게 할 때 10번 봤어요. 10번 10분씩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모자라지만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을 한 2, 30분씩 각각 투자를 해가지고요. 한 10일차 분량을 빨리 봐요. 그럼 3번 반복하는 거죠. 3회독이에요. 보통 편입 단어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10일차 분량을 보신다면 꽤 빨리 1회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권을 다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야 돼요. 저는 한 번 다 봤는데요. 그거 다 본 거 아닙니다. 영어 단어는 계속 시험 치는 그날까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을 나눠서 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니면 한 2시간 정도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계속 돌리세요. 편입 영어는 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문법은 누구나 정복할 수 있어요. 편입 영어 문법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이거 몇 달 지나면 문법은 다들 고득점까지 올라가요. 물론 안 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문법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쫄지 말고요. 그냥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도 돼요. 문제 많이 풀고 기본 정리하고 뭐 간단한 방법. 첫째, 기본 이론 한 2, 3회 반복. 그리고 기출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출 반복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치면 됩니다. 오답노트 작성해도 좋고요.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문법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독해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토익을 공부할 때도 그래요. 그냥 때려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단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조파, 끄덕기. 적어도 이건 할 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된 상태라면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끊을기가 된 상태에서 내가 독해가 막힌다. 그러면 단어 때문이에요. 물론 어려운 문법도 있겠죠. 단어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마지막에는 단어 때문에가 90%예요. 단어를 근데 2-3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반복 학습을 계속 하신다면 분명히 독해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이하의 기간 동안은 솔직히 도전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진짜 6개월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합격률 높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단어 2-3시간씩 반복 학습하십시오. 한 개의 대학만 지원하지 마세요. 상중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2 이제 내가 실력이 되는 학교겠죠. 내 실력이 되는 학교와 내 실력보다 약간 낮은 학교, 그리고 내 실력보다 약간 높은 학교, 적어도 이렇게 3개는 지원하셔야 됩니다. 입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시 압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로 윗단계 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개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 학생들이 힘든데요. 이 서울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학원쌤들하고 잘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다니신다면 최대한 담임쌤이나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쌤들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1학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참 반갑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공부하듯이 2-3배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 1학년이라면 공인영어랑 편입영어 둘 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1학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면 상위권 학교도 지원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입의 합격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것은 고려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패가 아닙니다. 중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학점을 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공인영어 점수도 고득점이 나올 테니까 편입 준비가 인생을 깎아먹는 준비는 아니에요. 시작했다면 늦었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포기하기에는. 그러면 2배, 3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입영어는 남는 게 있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뭐라고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했는 말이니까요. 잘 새겨 들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어 하루에 2-3시간 공부하세요. 독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끊어읽기랑 구조파악 같은 경우는 하실 줄 아는 상태에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완성도 있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손독해를 시킵니다. 손독해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력이죠. 그래서 저는 편입을 1년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완벽에 가깝게 공부를 하려면 1년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1년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손독해를 양을 좀 줄여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독해는 별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번역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독해력이 늡니다. 대충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편입 영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편입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거의 절반, 아니 그 이상 100%에 해당하는 학교도 많으니까요. 공인영어 준비하는 학생들은
만점을 받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점 된다고 무조건 합격 아닙니다. 편입 그래도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는 항상 있으니까요.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조로 말씀하셨어요. 편입 합격률 매우 낮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다. 학원들이 발표할 수 없다. 합격률을. 왜냐하면 학원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알아둬라. 한 명을 뽑는 상위권 학교에서도 그 한 명의 합격자는 발생한다. 그게 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한 명의 합격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만만하게는 시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잔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네, 다들 많이 힘드실 건데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추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